오늘도 편백숲으로 향하는 형 진원 씨와 동생 주엽 씨. 이들이 향한 곳에는 어떤 보물이 묻혀 있을까요? 열어도 되겠어? 잠깐만 이거 빼고. 양이 좀 어때? 괜찮아 아직은? 아직까지는 괜찮긴 한데 이제 모자라면 이제 김장 한번 더 하면 되지. 여기다 얹어봐. 3년의 시간이 그대로 담긴 김치인데요. 충분히 이쁘게 잘 익었어. 잘 익었다. 한번 맛이랑 한번 봐봐. 야, 근데 이게 맛이 어떤가. 진짜 잘 익었어? 맛있어. 아니 근데 확실히 아삭아삭 소리가 잘 들리네. 편백숲을 가꾸는 형,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로 음식을 만드는 동생. 하늘 향해 쭉 뻗은 편백처럼 이 향기로운 숲에서 형제의 꿈이 커가고 있습니다. 산 높고 물 많은 고장 장성. 그 중에서도 충령산은 국내 최대 규모의 편백숲이 펼쳐져 있는데요. 사람에게 이롭다는 피톤치드가 가득해 사계절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죠. 충령산 입구에 자리한 형제의 일터. 이른 아침부터 동생 주엽 씨의 하루가 시작되는데요. 식당을 운영 중인 주엽 씨는 날마다 직접 두부를 만듭니다. 여기 장성 지역에 이제 콩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이 콩으로 이제 사실을 할 수 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뭐 두유도 뽑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순두부, 두부 이런 것도 만들 수가 있어서 날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손님상에 이제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이제 그런 음식들을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뒤를 이어 주엽 씨가 11년째 식당을 이끌고 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일손을 도왔던 주엽 씨에게 이곳은 가장 익숙한 공간이자 요리사의 꿈을 꾸게 된 공간이라네요. 이제 귀농했을 당시에 그때는 이제 처음에 농사를 지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식재료도 재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뭔가를 내가 만들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이제 조리학과를 이제 가게 된 거죠. 식당에서 사용되는 식재료는 대부분 인근에서 나는 농산물인데요. 이모 안녕하세요. 왔는가? 우리 왔어요. 고추가 한 개씩 있네. 고추 좀 아직 덜 덜 컸나 봐. 컸어, 덜 컸어. 고추가. 아니 그래도 괜찮아요. 어, 이걸로 우리는 쓸 수 있으니까. 이게. 주민들이 정성껏 키웠지만 판로를 찾기 어려웠던 농산물들. 모양은 조금 못생겼어도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식당에서 사용한답니다. 이웃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네요. 이쁜 것만 팔잖아요. 근데 내 여기 식당에서 못난 거 갖다가 해준다는 게 우리도 좋고 식당도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버린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이제 못난이 농산물이 예전에는 이제 많이 버려졌는데 지금은 이제 뭐 건강이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뭐 나쁘다 이런 거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건강한 영양학적으로는 그래도 좋은 이제 식재료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요리하는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살짝 도려내거나 일손이 더 많이는 가지만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건강한 식재료를 이렇게 드실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장점이 됩니다. 야, 풀숲이야. 장난 아니야. 부족한 식재료는 직접 재배하는데요. 농사의 원칙은 유기농입니다. 이거 누가 다 먹었는데요? 군뱅이가 먹었나 봐요, 이건. 이렇게 다 약을 안 하니까. 그냥 제각각이야. 봐봐. 어쩔 수 없지. 여기서 키우면. 풀 뽑아가면서 이제 필요한 농산물만. 그리고 대신 저희는 이제 유통을 하지는 못하는 방식을 쓰고 있죠.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하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거 저희가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30년 역사의 대추밭. 우리가 할아버지 때 심었던 거 지금도 활용하고 있는 거니까 나쁘지 않지. 오래되긴 했어도 아직은 계속 열매가 맺잖아. 대추도 많이 수확하고 그다음에 우리 식당에 쓸 수 있는 양만큼은 충분히 나오니까. 30년 전 3대가 귀농했을 때 제일 먼저 도전한 것이 대추 농사였습니다. 하지만 농사는 쉽지 않았고 기대만큼 결실도 맺지 못했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배추와 고추 등 다양한 작물에 도전해봤지만 기술도 경험도 부족했던 터라 번번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편백이죠. 외부에서 온 저희들 시각으로는 편백나무가 굉장히 많았던 자원이고 쉽게 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좀 특이했던 게 비를 맞으면 향기가 난다거나 나무에서 지나가는데 향긋한 향이 난다거나 아니면 잎사귀를 저희가 이렇게 짓이겨도 향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착안을 했던 것 같아요. 손님 얼마나 오는데 그래요, 대체? 편백숲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 순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편백숲에 식당을 열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한 70몇 명 이제 있는데 그래도 이모 있으니까 좀 든든하긴 하고만. 아니 나 혼자 막 코다리 할라 어떻게 고기 다 해. 몇 상 썼나? 19상에 기사님 2분 그리고 20상 줘야 돼. 그래도 버스 2대로 이제 오셨더라고 오늘 예약이. 편백숲을 찾는 발길이 늘면서 자연스레 식당을 찾는 이들도 늘었습니다. 지역에서 나는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입소문이 난 건데요. 제가 이제 추구하는 음식은 이제 맛도 맛이지만 이렇게 눈에 안 보이지만 그래도 건강한 식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맛있게 만들자. 그게 이제 저의 이제 추구하는 음식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음식들. 계절마다 달라지는 반찬과 편백숲에서 익어가는 김치까지. 단 6,000원의 행복이라네요. 못난이 밥상 또는 시골 밥상으로 알려진 이 따뜻한 음식을 맛보기 위해 주말에는 문전성시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여기 6,000원에 이렇게 뷔페식으로 시골 밥상 하는 데가 6,000원 가격이 지금 현재 전국에 어디다 해도 없을걸요? 한 번씩 오는데 건강한 재료들로 하는 거라 가지고 애기도 좋아하고 맛있어요. 동생이 식당을 도맡는 동안 형 진환 씨는 편백농원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조그만 모종이 커다란 편백나무로 큰다니 참 신기하죠? 그 열매를 채취해서 거기서 이제 씨앗을 발화시키는 일들을 해서 이렇게 이제 키워내는 건데요. 보통 이제 이런 형태로 말리면 갈색으로 바뀌면서 얘가 축구공 모양처럼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씨앗이 나오거든요. 편백나무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제품들. 요즘은 친환경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백 제품을 찾는 사람들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편백나무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은 아버지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50여 종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30년) 전 온 가족이 함께 장성으로 내려와 편백숲을 조성했는데요. 일대인 할아버지는 묘목 재배와 편백숲 조성, 이대인 아버지는 편백 가공품을 생산하면서 농원은 성장해 왔습니다. 형제는 가업을 지켜오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려져 왔던 자원에 눈을 돌린 거죠. 이제 나무에 보시면 갈색으로 이제 갈변한, 그러니까 빛을 못 받아서 좀 낙엽지는 것처럼 돼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들도 이제 커팅을 해가지고 잎사귀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부산물 가지고 추출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뭐 수익 구조를 만드는 형태로 이제 이루어지죠. 편백나무의 목재를 주로 사용했던 아버지와는 다르게 편백숲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보고 싶었던 진환 씨. 편백나무 잎에도 몸에 좋은 성분과 향기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편백잎을 하루 동안 우려내면 편백수와 편백 오일이 얻어지는데요. 그렇게 편백의 향과 가치가 그대로 담긴 하나의 상품이 탄생했습니다. 저희 뭐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서는 도마 가공을 하거나 뭐 목침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런 좀 가공 상품들 위주를 좀 많이 잘라가지고 썼다면, 지금은 나무는 자르지 않고 수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길어난 가지들만 가지고 부산물로 추출하는 방식들을 씁니다. 그래서 수분 계속 유지하거나 더욱더 확대시키면서 지금은 이제 훼손하지 않고 상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바꿨죠. 진환 씨의 하루는 짧기만 합니다. 친환경 농법을 고집하는 진환 씨에겐 이제 익숙한 일상이죠. 이렇게 풀과의 사투를 벌이는 이유, 바로 이 치유농장 때문인데요. 채소도 사람도 즐겁다는 이름의 이 농장은 외부 사람들에게 무료로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제 치유농업이라고 그래서 조금 건강상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원하셔야 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 충령산 주변에 저희 밭을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분양을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편백숲을 찾는 이들 중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된 진환 씨. 그래서 시작한 게 치유농업인데요. 흙을 만지고 작물이 자라는 과정들은 자연스레 치유로 이어집니다. 이 치유 농장은 사람과 마을을 함께 살리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조건은 항상 제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좀 머무를 수 있는 조건. 그러면 어쨌든 여기 와서 이곳에 좀 뿌리를 내리거나 정착하면 굉장히 지역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바로 이 텃밭이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암 판정을 받았던 김재수 씨. 우연히 이 치유 농장과 인연을 맺었고 조금씩 삶의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6년 전부터는 농장장을 맡아 이곳을 지키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배추, 브로콜리, 아욱, 쑥갓 좁은 땅에다가 여러 가지 심어서 앞전에는 전 농사 안 지었죠. 그냥 이제 몸이 불편해가지고 농사 지었지 몰랐어요. 갖고 여기서 처음부터 배운 것이지. 또 이렇게 또 터 같은 거 제공해 주신 사장님 덕분을 봤다.
호박도 여러 종류고. 흙을 만지며 농사를 짓는 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이 농장 덕에 몸을 회복하고 마음의 여유까지 되찾게 됐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농장도 만나고 좋게 하고, 처음엔 뭐냐면 사람들 많이 어울려가지고 서로 의견하면서 대화하면서 서로 고통 풀어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게 제일 좋아요. 여기 나오면 공기도 좋고 옆에 있는 친구들도 좋고. 이런 부분들도 좀 오늘은 오늘은 호남 원예 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 실습 수업을 위해 편백숲을 찾았습니다. 진환 씨는 자연과 환경을 결합한 체험과 교육까지 지평을 넓혀오고 있는데요. 교육받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핵심은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교육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사실은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융복합 산업, 6차 산업을 함으로써 생산한 거를 가공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우리 지역에서 소비자를 모시고 판매하는 방식들을 쓰는 게 가장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치를 높인다. 그치, 높인다라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자연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해주는데요. 그다음에 교육 서비스업 하얀색 차 윗면은 없죠. 학생들은 교실을 벗어난 수업에 자연과 한층 가까워집니다. 학교에서 이론만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여기 와서 직접 눈으로 보고 또 실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하고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집에다가 어느 포인트로 이걸 놔두면 좀 잘 어울리고 예쁠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선생님이 좀 큰 사이즈로 준비를 일부러 했어요. 여러분들. 흥미를 끄는 체험도 빠질 수 없죠. 편백 이끼 화분 만들기인데요. 이런 체험과 교육은 진환 씨가 추구하는 6차 산업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땡기면서 해야 돼. 잠깐만 그쪽으로. 숲에서 얻은 자원을 체험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이어가는 시간. 흙과 나무를 손으로 느끼는 시간은 편백향처럼 이들의 추억 속에 오래 남겠죠. 제가 선생을 만들었어요. 닮았죠? 작품을 만들었네요, 이 친구가. 맞아요. 숲에 있는 동식물들이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잘 창출하여서 새로운 산업과 브랜딩을 하는 게 저희의 앞으로의 일이고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편백숲에서 시작된 교육은 자연과 환경의 가치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 교육은 이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도 알려졌는데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엔이 인정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이모 나오셨어요? 좋은 거 갖고 나오셨네, 상품. 상품 좋지. 네. 집에서 진 것이라 우리가 먹으려고 한 것인데. 그니까. 그것도 많이 팔았어. 그니까 많이 팔리겠어요. 아니 근데 딱 한 개 먹어보면 사실 것 같아요. 맛보고 만나면 사고 안 만나면 안 사대. 농원 부지에 펼쳐진 작은 장터. 아예 맛을 알지. 마을 주민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자 무료로 개방한 판매장입니다. 시설부터 수도와 전기 모두 농원이 책임져 주민들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정순덕 씨. 근데 갑자기 어딜 가시는 걸까요? 두부 갖다 주라고 전화한 게 안 받았어요. 아, 내가? 그래요. 그래? 얼른 주세요. 3개 줘. 식당에 주방장 사장이 해놓은 놈 우리가 갖다가 팔아. 이런 세심한 배려는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지역과 함께 상생하는 길. 그것이 진환 씨가 꿈꾸는 지역의 미래입니다. 저 사장님이 자리를 다 마련해 줘갖고 우리가 여러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농산물도 와서 팔고 해물 파전 같은 것도 팔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지역과의 상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네, 네. 그 치유 농업이나 뭐 시골 밥상 식사 때문에 건강상 때문에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여기는 잘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깔끔하고 그다음에 또 사장님이 건강에 이로운 효소들 내주시기도 하고. 농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민들의 숙소를 연결해주는 진환 씨. 이를 위해 직접 운영하던 농원의 숙소는 과감히 접었습니다. 내 욕심을 비우면 지역이 채워진다고 하네요. 마을 공동체가 운영되고 서로 또 윈윈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마을에서는. 편백숲을 찾은 또 다른 손님들. 진환 씨가 참여하고 있는 마을 협의체입니다. 저는 관광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어떤 프로그램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여기에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국가 지정 융복합 산업인으로 지정된 진환 씨.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성공 전략을 지역의 활동가들과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농사만 짓는 분만 계신 게 아니라 뭐 서비스업 또는 문화 또 여러 가지 복합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서로 좀 보완하고 또 서로 새로운 생각을 또 만들어내고 아주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엽 씨는 오늘도 주방을 떠나지 못하는데요. 신메뉴 개발이 한창입니다. 지역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떡갈비. 그 맛은 어떨까요? 장성 지역에 있는 농산물 가지고 이제 떡갈비 이렇게 만든 건데 한번 맛이랑 한번 보고 한번 어떤가 한번 봐봐 형. 고기 한번 먹어볼게. 아니 확실히 부드럽네. 부드럽고 우리 에코 그 프로그램 교육할 때 애들 뭐 식생활 교육하잖아. 그때 지역 거 농산물이나 이런 것들 소비할 때 써도 되겠다. 서로가 있어 든든한 형제처럼 지역과 공존해야 미래가 있다고 믿는 두 사람. 장성 지역에 있는 농산물들을 조금 더 많이 이제 제가 이제 알리는 역할로 해서 이제 뭐 식생활 교육도 하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음식도 이제 제공을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이자 꿈입니다. 주변 사람과 상생하거나 같이 협업하는 구조 이것들을 잘 이끌고 가는 게 저의 앞으로 꿈이자 목표입니다. 사람에게 이로운 편백처럼 지역사회와 공존 상생을 꿈꾸는 형제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흙은 말 그대로 집안이잖아요. 단단한 기반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배수 잘 되고 뿌리 잘 내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흙이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분들은 이제 식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뿌리 낼 수 있고 좋은 꽃과 열매를 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초록이 가장 눈부시게 차오르는 요즘입니다. 곱고 예쁜 것들을 돌보는 손이 더 바빠지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한여름엔 잠깐의 게으름도 용서가 안 되는 게 꽃이랍니다.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틀린 소리가 아니죠.
날씨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제 금방금방 마르거든요, 꽃들이. 그래서 꼼꼼하게 좀 잘 줘야 되고, 식물들이 한번 이제 마르기 시작하면 노화가 와가지고 잎이 이렇게 노래진다든지 벌레가 또 쉽게 생기고 그런 위험이 있어서 꼼꼼하게 한 2시간 정도 주는 것 같아요, 전체. 스물여섯의 동혁 씨는 원예 농장의 젊은 사장님입니다. 또래들은 더 큰 도시로 떠나고 싶어 한다는데 동혁 씨는 보은의 자리를 잡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부모님이 보은으로 이제 귀농을 하셨는데 저는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모님 따라서 보은으로 왔고, 이제 제가 생일이 겨울이거든요. 이제 어머니가 생일 파티를 크게 해주겠다는 그 조건으로 보은으로 가자. 네, 저는 이제 나이가 어렸으니까 너무 좋았죠. 네. 생일 파티와 제 보은 생활을 바꾼 거죠. 보은에서 식물을 키우는 농부가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21살이 되던 해 청년 농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부지를 마련하고 2년 뒤 원예 농장을 열었습니다. 남다른 추진력에 다들 놀랐죠. 아빠! 아들. 왔어? 네. 마침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요? 도와줄 게 있어서. 어떤 거? 지금 아빠 다른 작업해야 되는데 빨리 알을 걷어야 돼가지고. 알 걷는 거? 알 걷는 거야 뭐. 우리 아들 잘하잖아. 여기. 알겠습니다. 주변에선 당연히 아들이 아버지의 양계업을 이을 거라 여겼지만 아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물론 대를 잇는 것도 좋지만 동혁 씨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작업 잘하고 왔지? 아빠 바쁠 때 이렇게 아들이 잘 도와줘가지고 아빠가 일하기가 훨씬 수월한 것 같아. 아빠 일손 필요하면 이야기하고 언제든. 그래요? 서로 품앗이 해야지. 알겠습니다. 좋지.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일을 잘해가지고 제가 마음 편하게 자리도 비울 수 있고 또 힘들 때는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네. 체험동은 아들이 줘야 될 것 같아. 꼬꼬들이 아들 기다리고 있네. 어려선 부모님이 어떤 이유로 귀농을 결심하셨는지 몰랐지만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땀은 언제나 정직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홀로 새로운 길을 택한 아들에게 늘 마음이 쓰입니다. 어떻게 지금 3년, 4년째인가? 근데 어떻게 뭐 후회되거나 그런 힘들고 그런 건 없어? 후회되는 건 하나도 없고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 보여. 내 농장 조성하는 시간은 없으니까 조금 막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좀 촉박해지고 이런 건 있는데 근데 그런 부분은 차근차근 해놔. 그렇지. 천천히. 아빠도 이 농장 지금 17년 됐는데 17년 동안 계속 좀 조성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완성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 계속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또 농사 이루고 그러니까. 내 울타리 안에서 좀 더 편하게 자라길 바랐는데 아들은 자신만의 울타리를 새로 짓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대신 혹시나 아들이 커서 같이 일을 할 수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하진 않고. 근데 아들이 크면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갖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길을 가는데 이제 그게 보니까 동물이 아니고 식물 쪽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 이전에 또 선배님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가깝게 보면서 네, 부모님도 도와드리고 저도 체험 농장이랑 이런 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을 운영할 때 부모님이 먼저 기반을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서 저도 조금 쉽게 그리고 또 제가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좀 네, 바로 옆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혁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통해 한국농수산대학교 산림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남들과 똑같은 속도로 달리는 대신 나만의 나침반을 찾기 위해 과감히 멈춰선 거죠. 돌이켜보니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방황했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원예 농장 운영 3년 차. 꽃과 나무를 키우는 건 동혁 씨의 청춘을 심는 일입니다. 이 청춘이 홀로 피어나는 대신 보람으로 연글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웃들과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좀 이따가 청각장애인 분들 이제 수업 오셔가지고요. 네, 오늘 할 프로그램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흙을 만지고 식물을 돌보는 일이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에 어린이와 장애인, 노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소통을 수어나 네, 이렇게 수어 통역사 선생님을 끼고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좀 더 간략하고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좀 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혹시 수어로 하실 수 있어요? 네, 간단한 인사 정도.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정도.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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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시죠. 촬영한데. 그래서 예쁘게 입고 오셨나? 오늘. 우리 저번 주에는 리스 만들기 했잖아요. 꽃 가지고. 네, 그쵸? 그래서 오늘은 꽃은 없는데 또 식물 중에서 또 빠질 수 없는 식충식물 가지고 프로그램 하려고 합니다. 식충식물. 파리 여기 앉으면은 내가 입을 확 다무는 파리죠. 우리 식충식물은 다른 그 식물이랑 다르게 흙의 영향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상토는 배합이 된 배양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산 마사를 섞어가지고 배합을 해줄게요, 먼저. 잘 섞으시네. 손끝으로 느끼는 흙의 감촉, 코끝을 물들이는 진한 풀내음. 식물이 건네는 다정한 대화가 즐거움과 위로가 되기를 동혁 씨는 바랍니다. 식물 원예 활동을 하면 이제 소근육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이렇게 분갈이를 한다든지 가위를 가지고 전지를 한다든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좀 재활적인 효과도 있고 어쨌든 식물이 주는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으로도 꽃을 보면은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면서 이렇게 좀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네, 이렇게 위로가 좀 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을 배우는 곳이 아닌 식물을 느끼는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 이웃들이 동혁 씨의 수업을 기다리는 이유가 아닐까요? 더 밝게 웃게 해드려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꽃보다 예쁘신 분들 네, 같이 프로그램 하는데 더 환하게 행복하게 해드려야죠. 이런 걸 보람이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매주 다양한 화훼 원예 활동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로를 찾던 시기에 다른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이제 프로그램 속에서 이렇게 숲이랑 자연이랑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 하나 있었는데 재밌는 거예요. 일 같은 느낌보다는 제가 즐기면서 평생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쭉 이 길로 가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은 인근의 한 고등학교에서 화훼 실습 수업이 있는 날입니다. 첫 번째 선 보이죠? 여기 첫 번째 칸. 여기보다 조금 낮게 흙을 부어주세요. 네, 여기 첫 번째 칸보다 좀 낮게. 빠듯한 일정에도 실습 지도를 하는 이유는 학생들의 진로 걱정이 남일 같지 않아서입니다. 동혁 씨 역시 누구보다 진지하게 미래를 고민했으니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공부가 또 자기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데는 가장 좋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의 걱정 어린 마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더 깊이 고민할 수도 있고 이제 미래에 대한 뭐 활동, 뭐 주의할 점, 뭐 편한 점 이런 것들을 미리 배워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서 땀 흘리고 먹는 저녁 식사. 동혁 씨네 가족이 가장 아끼는 시간입니다. 난 좀 놀랐는데 그때. 전혀 생각을 못했으니까 놀랐겠죠. 부모가 학교를 저기 가지고 고등학교를 일주일 생각해보라 그랬는데 하루 생각하고 근데 더 뭐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치, 그 마음 결정을 했으니까. 굳이 뭐. 근데 아까 손재능도 많고 호기심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호기심이 많아서 뭘 하면은 좀 집중해서 그런 재밌는 요소들이 되게 많았어요. 성장하면서. 원래는 대학을 가려고 생각 안 했지. 그렇지. 그러니까 자퇴한 거니까. 그렇지. 못 갔겠죠. 그렇지. 그렇지. 오라는 데를. 맞아. 말썽 한 번 피운 적 없던 아들의 폭탄 발언에 몹시 놀랐지만 부모는 아이의 속도를 기다려주고 스스로 길을 찾아내길 믿고 응원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돌아와도 네. 저희는 항상 뭐 그냥 응원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그 길이 맞다고 늘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자식을 보며 부모도 배웁니다. 믿어주는 만큼 단단하게 자란다는 걸 말이죠. 제가 봄에 이제 버드맛편초랑 그라스 납품을 했는데 잘 컸는지 이제 확인도 해보고 나중에 저도 이제 굴락지랑 카페 같이 하는 농장을 운영해보고 싶어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곳은 체험 목장인데요. 멋진 정원과 카페까지 갖춘 청주의 명소입니다. 최근 동혁 씨가 조경 컨설팅을 맡았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꽃이 잘 자라줘서 인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늘맛편추 꽃 네. 잘 키워놨어?
네, 너무 잘 키우셨어요. 물 관리도 잘 해주시고 꽃도 만개하고.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은 이제 꽃이 시들면서 이미 피어있던 애들은 좀 까매질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색깔이? 네, 이제 시들면서 그러면은 좀 절반 정도 과감하게 네, 이게 전지가위로 이렇게 좀 잘라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한 요 정도? 그러면 고기 자른 데서 다시 이제 새순이 올라오나? 그쵸, 꽃이 더 많이 피죠. 2배로 피니까. 근데 너무 높이 자르시면은 키가 더 크게 피니까 네, 요 정도 높이 맞추고 싶으시면 이 정도 깊이. 예쁘다고 아무 꽃이나 심는 게 아니랍니다. 오래 볼 수 있고 주변과 어울리며 관리가 쉬운 녀석들로 까다롭게 골라야 한다네요. 어쨌든 젊은 친구들이 시골에 농촌에 많이들 들어와서 또 지금 젊은 친구들 머리가 좋잖아요. 우리 그 머리를 가지고 뭐 농사를 짓다 보면 아무리 힘든 농업이라도 좋은 시절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주변에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많으니 더는 두려울 게 없죠.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배우며 노력하는 청년 농부 동혁 씨입니다. 저도 여기 대표님 농원처럼 이렇게 한 30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꽃밭도 만들고 카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1차가 살아야 또 2차, 3차도 사는 거 있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1차가 가장 중요한 거고. 거기 먼저 번에 내가 가봤지만 우리 동혁 사장님도 거기 위치가 꽤 좋고 최고 또 장점은 꽃이잖아, 그지? 꽃. 네, 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또 큰 꽃농장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0년 대선배의 발자국을 따라 초록빛 지도를 그려갑니다. 얼마나 멋진 정원을 완성할지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어이, 최 사장. 왔어. 형 왔다. 밥 먹었어? 밥? 퇴근하자마자 바로 갔는데. 풀 때문에 미치겠는데 뽑는 것 좀 도와줘. 공짜로 안 되는데. 아, 내가 밥 사줄게 다음에. 응? 밥값 해줄게. 밥값? 오케이. 이 친구는 이제 저랑 대학교 동기인데요. 보온에 이제 연고가 있어서 보온에서 양봉하고 있는 친구고, 옆에 두 친구들은 보온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제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입니다.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일손이 부족할 땐 역시 친구가 최고입니다. 뭐 혼자 하다 보면은 좀 외로운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친구들이라든지 지역에서 같이 농사 짓는 청년 농업인들 고충도 서로 얘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그런 얘기도 자주 하다 보면은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할 때마다 버팀목이 된 우정입니다. 딴 물어. 딴 고양이는 없어? 없지. 하늘 고양이도 있어야지 그러면. 딴 강아지 있는데 왜 고양이가 없나? 하늘 고양이 있어야지 그럼. 고마워. 와, 살겠어. 몰라 죽는 줄 알았어. 나도. 아, 더워. 안 덥냐, 이거 이러면? 낮에는 차광막 쳐서 괜찮은데 밖에서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비가 좀 오면 차라리 비 맞으면서 하는 게 나은데. 그럼 우비 쓰고 해? 아니 그냥 모자 쓰고. 그냥 모자 쓰고 비 맞으면서? 그러니까 씨 뿌리는 것도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뿌려야 잘 뿌려지니까. 근데 너 최근에 우리 모르게 그냥 꼭 기부했다더라. 우리 모르게 좋은 일 하나 했어. 500주씩? 500주. 우리 저기 사이치 회원 단체들 다 같이 해가지고. 아니 근데 쌀이랑 감자는 뭐 이해하는데 꽃도 기부가 되나? 근데 확실히 눈에 딱 꽃이 보이니까 일단 반응은 좋더라. 감자도 뭐 그런 거 농산물 할 때도 좋았는데 꽃은 눈에 딱 보이잖아. 농산물 대신 꽃을 나눴다는데 반응이 좋았답니다. 젊은 농부들의 센스가 기부 문화도 바꾸고 있네요.
최근 동혁 씨의 감각이 빛을 발하고 있는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동혁 씨가 지자체와 손잡고 백일홍 군락지를 조성 중인데 다가오는 9월에는 축제까지 한다네요. 개화 일정을 맞춰야 하는 일이라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 오는 날 비 맞으면서 씨를 파종하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비가 한 번도 안 와줘가지고 잘 나올까 이렇게 좀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90% 이상 다 나와준 것 같습니다. 청년 농부라는 명함을 건 큰 행사인 만큼 이번 무대는 동혁 씨의 능력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그동안 서툴고 부딪히고 깨지며 익힌 그 모든 경험들이 빛을 발할 테니까요. 근데 저는 얘네들의 결과를 알잖아요. 그렇게 그리는 미래를 잘 완성하기 위해서는 잘 관리해주고 약도 잘 주고 좋은 영양분도 주고 이렇게 풀 관리도 잘 해주듯이 저도 이렇게 스스로 좀 많은 발전과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작은 씨앗을 심어 매일 부지런히 가꾸고 내일이라는 미래를 키우는 청년 농부 동혁 씨. 초록을 거머쥔 26. 그의 여름은 누구보다 뜨겁고 알차게 연그러가고 있습니다.